가장 중요한 잣대인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흑자 전환이 사실은 2차전지 산업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업황의 본격적인 회복이나 또는 바닥을 통과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사실 좀 이르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번 실적 개선은 구조적인 수요에 대한 어떤 회복보다는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좀 크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 전체 회복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제 판단으로는 국내에 쓸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주, 오직 LG에너지솔루션만 1분기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흑자 전환이 2차전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그래가고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 한 6조 2천 정도 나와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2%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한 3,700억 정도 이상 나와서 흑자 전환했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에 북미 쪽 시장의 전기차의 신모델 그쪽에 출하됐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견조했고 또 전반적으로 OEM사들의 보수적인 재고 정책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크게 늘 수 있었지만 매출이 좀 저하됐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건 사실 뭐 재료비 감축이라든지 또는 비용 효율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에 대해서 전분기에 반영된 어떤 일회성 요인이 소거됐다. 이게 좀 컸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인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할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주요 OEM들의 보수적인 재고 감축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북미 ESS 시장 조기 가동이라든지 또는 유럽의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등의 요인들이 사실은 매출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그나마 조금 지지해 보일 걸로 보이고 있고요. 향후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서 올해 유럽 쪽의 그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같은 요인들이 이 30% 이상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캐펙스를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축소 운영할 그런 예정이다라고 이번 컨콜에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추가 공장 투자는 진행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던 게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 우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올해 미국 전기차 수요가 기존의 전망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대신에 미국의 ESS 배터리 시장에선 기회 요인이 포착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안에 그 중국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부과되는 관세가 150%가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못 잡을 것 같고 그로 인한 중국산이 아닌 비중국산 ESS 배터리 수혜가 당연히 기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예상보다 앞당겨져 있는 ESS 배터리에 대한 현지 생산 또한 고무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컨센서스가 약 한 3천억 조금 넘는 수준, 그러니까 한 3,300억 정도 수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1분기에 인식했었던 일회성 이익이 소멸되겠고 또 ESS 쪽에서의 적자 축소가 이번 3,300억 이상에 대한 컨센서스 부합을 하는 걸 좀 예상이 되는 그러한 2분기 영업이익이고요. 2차전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본다라고 하면 몇 가지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LG엔솔의 흑자는 수익성 개선을 대한 부분들 뭐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LG엔솔의 흑자가 고객사의 다변화, 즉 뭐 테슬라라든지 GM이라든지 뭐 포드 같은 이런 고객사들의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고밀도 배터리 기술 우위를 반영하는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서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의 기술력을 재차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SDI라든지 SK온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LG엔솔의 성과가 자극받을 수 있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가 절감이라든지 뭐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SDI나 SK온도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겠고 LG엔솔의 흑자 전환 같은 경우에 현재 2차전지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재확인시켜서 경쟁사에게 어떤 개혁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원자재 리스크라든지 또는 글로벌 경쟁 심화를 고려할 때 기술 혁신이라든지 뭐 수직 계열화에 대한 강화 같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LG엔솔이나 또는 SK 삼성 같은 경우에 이 핵심인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구축을 좀 해야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로 인한 업종의 턴어라운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기다리던 2차전지 업황의 개선일까요? 2차전지 업황은 바닥을 찍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잣대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흑자 전환이 사실은 2차 전지 산업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업황의 본격적인 회복이나 또는 바닥을 통과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사실 좀 이르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번 실적 개선은 구조적인 수요에 대한 어떤 회복보다는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좀 크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 회복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우선 전기차의 수요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 올해도 생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북미 전기차 시장에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과 맞물려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실제로 유럽 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라든지 또는 친환경 확대 전략 같은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에 3월 전체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2% 정도 감소했는데 순수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7%로 증가했으니까요.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스페인 같은 경우에 거의 100% 증가했고요. 이탈리아는 한 70% 넘고 독일도 30% 넘고 벨기에도 15%인가 넘어서 올해부터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크다. 하지만 이제 업황 회복이라고 하는 건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업황 회복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죠. IRA라든지 관세 정책 같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컨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투자 규모를 전년보다 30% 정도 축소한다라고 했었던 건 역시 이런 세부 IRA에 대한 어떤 세부 규정이나 관세 정책 같은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LG 엔솔마저도 축소에 대한 규모를 좀 줄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CATL 같은 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도 굉장히 높거든요. LFP 배터리를 통해서 글로벌 ESS 시장을 전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LF 쪽에 대한 어떤 생산에 대한 전략도 당연히 셀 3사가 모색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어떤 거가 있냐면 우선은 중국산 LFP 배터리하고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심화된다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경쟁력을 많이 높이려면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국내 배터리 3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전지 업황은 바닥 근접 단계다, 바닥 부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전기차의 수요 회복이라든지 중국 업체들하고의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번에 그 흑자 전환은 업황의 안정화의 신호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 전체 회복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제 판단으로는 올해 하반기나 그래야 업종 전체에 약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흑자 소식에 소재주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시점인데요. 대표적인 소재주인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퓨처엠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 에코프로비엠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2분기 연속 이어지던 어떤 적자의 늪에서 탈출을 한 건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가 절감과 또는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매출 증대라든지 또는 영업이익 흑자 달성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올해 신차 출시 효과라든지 또는 하반기 전기차 업황 개선으로 흑자 기조는 계속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그 헝가리 공장 준공한 다음에 양산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흑자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의 흑자 구조가 사실 올해 1분기 전기차 그 양극재 판매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인해서 기인을 좀 많이 했는데 작년 4분기에는 한 2,850억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었는데 양극재 판매가요. 근데 올해 1분기는 5천억을 좀 넘으면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하면서 판매 호조를 좀 보였던 게 주요한 요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광물 가격 안정화도 흑자 전환에 좀 일조를 했거든요. 올해 그 에코프로비엠의 매출과 이익 성장세는 이로 인해서 계속 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선 뭐 신차 출시 효과라든지 또는 ESS 제품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같은 그로 인한 매출 증대를 올해도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혁신을 통한 어떤 생산성에 대한 향상 또는 당연히 원가 절감 같은 이런 노력들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제고될 거다라고 하는 분석 또는 리포트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나오고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가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종목을 차트로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이나 또는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연속성은 이어진다라고 말씀 좀 드렸지만, 하지만 이제 주가의 흐름은 사실상 바닥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바닥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박스권을 탈출하는 게 에코프로비엠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럼 박스권 언제 탈출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이 될 건데, 저는 하반기 중에서도 3분기는 좀 빠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4분기나 돼야 지금 여기 박스권 그린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3분기까지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4분기나 돼야 이 박스권을 탈출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직까지 에코프로비엠의 현재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박스권이다. 물론 이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 차트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줘야, 그래야 여기에서 박스권을 탈출하는 주가의 흐름이 전개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4분기 이후가 돼야, 그래야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통해서 종목을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하반기 이후에나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 양극재 사업의 미국 의존도가 높아서 어떤 관세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코퓨처엠도 지금은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주요 고객사인 LG엔솔의 재고 조정 이후에 점차적인 출하량이 현재 조금씩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종목이 포스코퓨처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더군다나 이제 양극재 출하량이 지난 4분기보다 포스코퓨처엠도 40%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양극재에 대한 출하량이 증가하게 되면 양극재 판매를 통해서 매출도 숫자로 찍히는 거죠. 그리고 2분기에도 올해 1분기보다 양극재 판매량이 약 한 7%에서 10% 정도 증가할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포스코퓨처엠에 대한 실적도 점차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의 비중국산 흑연 요구에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주고 있고, 또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까지 차별화 전략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점차 이런 경쟁력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대외 환경에도 어떤 핵심 지표들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특히 메탈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판가 하락이 일단락되면서 재고 조정에 대한 종료를 통한 판매량 회복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 포스코퓨처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포스코퓨처엠의 역시나 주봉 차트인데요. 이 주봉의 흐름이 벌써 약 한 4, 5개월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이 점차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이 최악을 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건 역시 포스코퓨처엠도 저는 하반기나 돼야 탈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2023년에 좀 거래량이 많이 있었던 이 구간의 이 거래량,
그 거래량만큼 나와주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거래량이 나오는 구간에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할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요. 계속해서 지금은 모아가는 종목이 포스코 퓨처입니다. 역시나 필요한 건 매출이 찍히는, 숫자가 찍히는데 그 숫자의 찍힘이 전분기보다 약 30% 이상씩 찍히는 구간이 나올 때 돌아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차피 2차전지 전체적인 업황이 개선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업황의 개선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왔었을 때는 사실 주가의 흐름도 어느 정도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지금 체크해 놓으셔야 그래야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전지 캐즘의 끝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2분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먼저 이제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연중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요. 올해 1분기 공장 가동률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주요 고객사들의 수용 에 대한 증가가 좀 많이 컸고 이게 2분기하고 3분기 지속적으로 공장 가동률을 상승할 거다라고 이번 그 실적 발표하면서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믿어야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양극재 실적에 타격을 준 어떤 메탈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OEM들의 재고 조정 여파도 이제 해소가 거듭됐거든요. 그러면 실적으로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에서 투자하고 있는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 니켈 재련소를 통한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죠. 자회사별로 쭉 따지게 되면 2분기 사업 실적도 자회사별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좀 많이 있고 우선 그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라든지 또는 신차 출시에 따른 양극재에 대한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체 판매량도 상반기에 소폭이 회복되다가 하반기에 외부 고객사의 납품 비중이 50% 이상 확대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할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의 그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40%가량이 원재료를 조달하거나 가공해서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거의 40% 넘거든요. 최근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의 그 니켈 재련소 거기에 421억 정도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전략이 먹혀들은 것 같습니다. 이 재련소에서 연간 한 5만 톤의 니켈을 양산할 수 있는데 이 420억에 대한 투자 지분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키웠으니까요. 에코프로 자체 사업으로 흑자폭을 계속 키워준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어떤 재평가도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에코프로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2차전지하고 비슷하게 에코프로의 주가도 바닥권 안에서 계속 그 횡보를 하면서 중요한 건 횡보를 하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주가에 어떤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외되고 있다. 지금은 소외되고 있는 에코프로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또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많은 집중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물론 이제 하반기 3분기도 하반기고 4분기도 하반기잖아요. 하지만 3분기는 좀 이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4분기나 돼야 조금 꿈틀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는 사실은 하반기나 4분기나 돼야 꿈틀댈 것 같고요. 그 꿈틀거림은 사실은 이제는 에코프로가 바닥 부근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올라가려고 해라고 신호를 보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본격적인 상승은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는 구간인데요. 4분기 말미나 또는 내년 상반기나 돼야 거래량을 많이 터트리면서 제대로 된 상승을 하는 종목이 에코프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리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3%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영업이익도 한 1%가량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 다만 철강 쪽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34%가량 늘어났습니다. 이게 좀 고무적인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에너지 쪽 사업은 포스코 퓨처엠의
그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적자 폭이 많이 감소했고, 음극재도 고객사의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수요 확대를 통한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났죠. 1분기는 이렇게 소폭 늘었고 소폭 감소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요. 근데 2분기에는 철강 생산의 정상화로 인해서 판매량이 늘 거고, 그리고 이제 원료 가격 하락에 따른 롤마진 개선이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요. 철강 부분은 1분기하고 유사한 실적을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계절성에 의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 개선을 감안하게 되면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7천억 이상이면 올해 1분기보다 약간 25% 넘는 그러한 영업이익이 나와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될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쪽에서는 현재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2차 전지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을 보내고 있다. 2분기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아쉬움을 보내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의 흐름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주봉 차트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이 검정색 라인 아래에서 주가의 흐름이 한번 검정색을 터치했고 주가의 모습이 다시 재차 밀렸거든요. 검정색 라인을 터치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조금 다른 때보다 많이 나오는 구간이 전개가 됐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앞서 2분기도 역시나 유의미한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반기나 가야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이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런 큰 종목들은 한 번에 이렇게 검정색 라인을 터치한 이후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번 터치한 이후에 다시 내려오고, 두 번째 터치하고 다시 내려오고, 세 번째 터치한 다음에 올라가거나 내려왔다가 네 번째 터치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이런 대형 우량주입니다. 이렇게 상승으로 전개되는 트리거는 아무래도 매출이 좀 잘 나오거나 영업이익이 잘 나와줘야, 그래야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올해 2분기, 3분기는 여러분들이 좀 횡보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업황 개선이 시작되면 어떤 기업의 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이익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저는 이제 주식에서 미인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0% 이상씩 늘어나는 종목들을 미인주다라고 표현하는데, 주식시장은 사실은 미인대회죠. 그죠? 종목들의 미인 대회고, 누가 미인으로 등극을 할 건지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이, 그래서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투표를 인한 건 기업을 사는 거죠. 2차 전지 쪽에서 이런 컨센서스가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LG화학 같은 종목은 영업이익이나 또는 매출액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특히나 올해 1분기에 LG화학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4,400억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 석유화학이 이제 적자폭을 좀 축소하죠. 그리고 LG엔솔하고 첨단 소재가 예상외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크게 나왔었습니다. 양극재 마진에 대한 그 개선이 나타나면서 또 IT라든지 또 엔지니어링 소재에 대한 전분기 비수기에 따른 물량 감소 효과도 이제 제거되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죠.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 조금 줄어들 겁니다. 한 3,3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건 GM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재고 조정이라든지 LG엔솔의 그 중대형 그리고 소형 전지 하고 LG화학하고의 양극재 모두 출하량이 일부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적인 사이즈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LG화학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LG화학이 반등이 크게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건, 석유화학 쪽에서의 그 개선 가능성은 크지만 양극재 판매량의 개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 당분간 주가의 어떤 흐름은 유의미한 반등이 갑자기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이죠.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매출이 한 6조 3천 정도 나왔죠. 6조 3천 정도 나왔는데 1분기에 유럽 쪽의 전기차 수요 개선이라든지 또는 테슬라 모델 Y의 중국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거기에 한몫을 좀 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유럽 고객사의 신차 출시 부재라든지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 저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최근 시장에 기대하는 수익성보다는 좀 낮았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OEM사들이 롱레인지 전기차 적용 기술로 인한 46 시리즈에 대한 주목하는 부분들 굉장히 좋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셀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대량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거기 46 파이 쪽에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큽니다. 벤츠라든지 리비안 쪽하고 이제 수주 계약이 진행이 됐고, 또 46 시리즈를 통한 주요 고객사들하고의 최종 계약도 현재 몇 건을 하려고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실적 개선이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 주목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엔캠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엔캠은 시장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사실은 대중국 관세가 굉장히 높게 진행이 되는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관세 수입품에 대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145%, 거기에 총 관세율을 200% 넘는 부분들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매기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하는 요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은 전액 쪽에서의 수혜가 진행이 될 건데 이 엔캠 같은 경우에 북미 시장에 지금 예전부터 북미 시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에 대한 부분들 현지 공급이라든지 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체제를 구축한 엔캠이 이번에 관세 조치로 인해서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 북미에서의 공급 그렇다라고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종목은 저는 엔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엔캠이 조지아주를 포함해서 북미 전역에 전액 생산 거점을 보유했고 추가로 확대 중이고 또 SK온이나 얼티엄셀즈나 테슬라라든지 파나소닉 같은 북미 주요 배터리사들과의 그 공급망을 이미 구축해 둔 상태고 그래서 미국 관세로 반사 이익이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은 엔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도 사실은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총 관세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돼야 약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LG의 1분기 흑자 전환에 2차전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점인데요. 2차전지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전략을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으실 거죠. 그죠? 꾸준히 성장을 할 거죠.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최근 2, 3년 안에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하신 분들이 현재 많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냐, 그렇지 않은 기업이냐,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이냐, 혁신적인 기술을 갖추지 않은 기업이냐 이런 어떤 분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시장을 앞서가고 있는 주목하는 대장주, 흔히 얘기해서 그런 대장주에 주목을 하셔야 그래야 수익도 빨리 날 수 있고요. 또 멀리 롱텀 할 수 있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기업들은 국내 종목들에 굉장히 많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들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라든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 미국의 IRA를 통한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단기 매매하는 것보다는 중장기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테마 중심의 단기 투자죠. 최근 들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라고 일컫고
놓고 있는 뭐 전고체 배터리, 부피 배터리, 뭐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테마 형태로 나올 때마다 관련되어 있는 몇몇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뭐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 환경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뭐 전고체 배터리나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의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석경 EAT나 또는 한노화성 같은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좀 빨리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석경 EAT나 아니면 한노화성 같은 이런 종목들을 테마 형태의 단기 매매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정책 변화에 주목해 볼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뭐 IRA 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서 이사원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이 될 거고, 또 미국 안에서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 중국하고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기업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엔캔 같은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핵심 모니터링을 어떤 지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표 중에서요, 전기차 판매량은 중국이라든지 미국, 유럽 시장에서의 분기별 성장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죠. 월별 성장률도 좋겠지만요, 분기별 성장률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죠.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가격에 대한 변화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IRA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EU 쪽에서의 배터리 규제 같은, 또는 EU 쪽에서의 CO2 규제 같은 이런 부분들로 인한 판매량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최근에 LG엔솔의 흑자 전환이 업황 개선의 신호등이지만 업종 전체 반등에는 전기차 수요 회복이 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술이라든지 또는 고객사라든지 어떤 지리적인 다각화를 갖춘 기업들 중심으로 단계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자재 변동성에 대한 해지 전략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하나 드리게 되면, 리더는 LG다. 그리고 미래는 삼성이다. 그리고 편승은 소재다. 이런 키워드로 접근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에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5월 달에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인데요. 저녁 8시에 제 특강이 아마 무료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무료로 진행이 될 거고, 언제나처럼 제가 특강을 소소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말을 다 반납하면서 준비를 하고, 뭐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사원지뿐만 아니라 최근 5월 달 이후에 보셔야 될 종목들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서, 합산 수익이지만 그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어서 반드시 지금 주식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5월 21일 수요일 8시에 제 특강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